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라고 습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근데 지금 저스터 뉴스에서 내놓은 분석 기사를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백악관의 승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 FBI가 압수수색할 수 있게끔까지 물꼬를 다 터준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 왜 그렇게 분석이 나왔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의 부동산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전 지식 없었다, 우리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전에 몇 달 전부터 어떤 짓들을 했느냐, 법무부 및 국가기록원과 함께 협력해서 서류를 잘못 처리한 의혹에 대해 범죄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가서는 안 될 서류들을 가져간 것으로 아예 딱 찍고 표적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 일은 백악관에서 지시해서 이루어지게 된 일이다. FBI가 올 봄에 말하라고 해서 회수된 증거를 검토할 수 있게도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것도 결국은 백악관이 눈을 감아줬기 때문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결정적으로 45대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의 행정특권을 제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온 것이다 라는 게 저스터 뉴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특권이라는 게 원래 있었죠.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 이러이러한 기록물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 혹은 이러이러한 기록물들은 봉인 해제하겠다. 봉인 해제하고 공개하겠다. 이러한 그 기록물들에 대한 결정권을 공개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결정권이 당시 현직 대통령한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들한테 다 공이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특권 명령을 발동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었냐 하면은 1월 6일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소집하면서 막 여기저기에다가 소환장을 남발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존중을 해서 나는 증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스티브 배넌이 그중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고요. 여러 명이 그런 대답들을 했었습니다. 행정특권 때문에 나는 증인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하고 나하고 나눈 대화, 주고받은 메시지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대통령의 행정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특권 때문에 나는 지금 의회에서 제시하는 소환장에 내가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이든 백악관이 결국은 없애버립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행정특권은 현직 대통령이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펼쳤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조나단 수 당시 백악관 부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15상자의 기밀 자료 등 연방 역사관청에 자진 반납된 직후인 지난 4월 초에 FBI 법무부 국립문서보관소와 대화에 참여했다. 무슨 얘기냐면 백악관의 한 보좌관이 법무부, FBI, 국립문서보관소, 나라라고 하죠. 국립문서보관소 이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 4월 초에. 그러니까 이미 4월 초 그건 뭐 확정된 거고요. 그 전부터 얘기가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만은 어쨌든 4월 초부터는 아예 작정하고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공모를 한 것이죠. 5월까지 이 조나단 수 부고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특권에 대한 전임자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바뀝니다. 백악관 사람들은 입을 갑자기 확 닫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엽니다. 국가기록원장 대행인 데브라 슈테이델 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의 변호인단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22년 4월 11일 백악관 변호인단은 FBI의 테러 헤드 비망록에 의해서 지원된 법무부의 요청을 확인하고 7일 이내에 15개의 박스에 대한 접근을 FBI가 제공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FBI가 다음과 같은 특정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FBI가 요청할 테니까 FBI한테 문서 내줘라라고 국가기록원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국가기록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백악관 측으로부터 이미 얘기가 다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특권으로 난 공개 안 할래라고 막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국가기록원장이 어떻게 그 대통령 특권을 해제할 수 있느냐? 국가기록원장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이든이 한 겁니다. 바이든이 국가관리기록국에다가 트럼프가 이 법무부가 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행정특권에 대한 주장 포기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줬다라고 국가기록원장이 트럼프 변호사한테 보낸 편지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1월 6일 하원 특별위원회에 모든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게끔 강제로 증언하게끔 만들고 끝까지 증언하지 않겠다라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본보기 삼듯이 FBI가 바로 기소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겠다라고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재판에 지금 재판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러한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제 정계 은퇴하고 나는 정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2024년에 가장 강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맞상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맞상대에 대한 이러한 정적에 대한 공격은 이건 정치 음해로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있는 현 정권이 지금 잠깐 잠들어 있는 정권을 갖다가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위법을 했으니까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까지도 저질렀고 수천억 달러를 횡령하는 이런 법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의 구현하자 했던 거지. 무슨 전직 대통령이 절대 다시 출마하지 못하고 두 번 다시 워싱턴 정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계속 정치적으로 두들겨 패는 이러한 정치 공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근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런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스턴 뉴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기록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보냈던 편지들 내용하고 그리고 이 국가기록원장이 또 이제 이 바이든 백악관 측과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법무부가 또 트럼프가 주고받았던 이야기, 법무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바이든이 전직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시키면서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다. 말하라고 압수수색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분석이 나온 내용이고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막아야 할 텐데 어떻게 막아야 할지 지금 상당히 갑갑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청원서를 내놓아서 스페셜 마스터를 임명해 달라. 일단은 그 문서 검토하는 것부터 일단은 저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시간 끌기 작전밖에는 안 됩니다만은 미봉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시간이라도 벌어서 대응할 수 있는 진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사실 이번 저스턴 뉴스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짐 조던 의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짐 조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든 백악관의 개입과 특권 포기는 여기는 포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박탈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특권 박탈은 과거와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놀라운 뉴스다. 자, 전직 대통령들 다 긴장해라. 니들도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백악관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공화당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좋다 두고 힐러리 클린턴 압수수색, 저 누구야 오바마 압수수색 다 압수수색 해버려. 이래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대통령 특권 다 무시, 박탈. 이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런 바보 같은 미련한 짓을 바이든은 했느냐는 거죠. 조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거리, 늪, 관료, 딥스테이트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를 잡으러 나왔어.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그들은 모두 그것을 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 시원한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바이든을 위시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연방정부의 이 행정 관료들, 완전히 고착화된 딥스테이트들, 행정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거기에 급진접한 민주당 의원들까지 동원이 돼서 이중 삼중으로 지금 트럼프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인 앨런 더쇼위츠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월 국가기록원장이 보낸 편지를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동의 없이 전임자의 행정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박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특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왜 특권이라고 부르냐 이런 거죠. 만약 그가 자신을 때린 사람이 그것을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심각한 문제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눈에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미래를 지금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장 자기들이 지금 저지른 일이 자신들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일부 법원은 후임 대통령이 전임자에 대한 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쇼위츠는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대통령 행정 특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을 할지 이건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바이든이 권력을 횡포를 휘두르고 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더쇼위츠 교수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동의하면 그러면 대통령 행정특권을 포기하거나 유보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데 입장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그것은 전직 대통령의 특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예의죠. 사실은 예의. 예. 그런 예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은 예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절대 왕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을 왕으로 표현하는 걸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만은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건 예를 들어야죠.